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 볼 자료는요. 바로 2025년 6월 27일 한국 증시 분석 보고서인데요. 코스피,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희비가 좀 엇갈린 그런 하루였어요.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이 딱 주목해야 할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뭐랄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좀 불안할 수도 있었던 그런 날이었죠. 코스피는 0.77%, 코스닥은 0.81% 하락 마감했거든요. 네.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8,500억 원 넘게 순매도한 거,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. 8,500억. 단순히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뭐랄까 차익 실현 매물일까요? 아니면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? 그게 단순히 차익 실현만은 아니라고 봐야겠죠. 네.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하락의 진짜 의미, 그리고 왜 어떤 분야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빛났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.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하죠. 네, 우선 외국인 매도 배경부터 좀 보면요.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예상보다 좀 낮게 수정 발표가 됐어요. 이게 투자 심리에 약간 찬물을 끼얹은 걸로 보입니다. 경기 둔화 우려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성장도나 우려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여려는 움직임, 그런 게 나타난 거죠. 전날 미국 기술주가 강세였는데도 이걸 상쇄하진 못했어요. 그렇군요. 그런데 들어보니 그가 모든 종목에다 하락한 건 또 아니었잖아요. 보고서에서도 극심한 차별화 장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. 자, 외국인 매도를 보면요. 주로 기존 주도주들, 그러니까 반도체, 반도체요? 네, 특히 SK 하이닉스, 그리고 또 2차 전지, 여기에 딱 집중이 됐어요.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나요? 네, 한 3% 넘게 빠졌죠.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SK하이닉스예요. 이게 단순히 뭐 펀더멘털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니까 위험회피 심리가 가장 먼저 반영된 뭐랄까 일종의 시장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. 시장 전체 분위기를 먼저 보여주는. 네, 그렇죠. 워낙 변동성이 큰 고베타 주식이니까요. 시장 전체보다 등락폭이 훨씬 큰 주식의 특성을 딱 보여준 거죠. SK 하이닉스가 일종의 조기 경보 역할을 했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2차 전지 쪽은 타격이 훨씬 심각해 보이던데요. LG에너지솔루션, 에코프로비엠, 에코프로 다 뭐 3%, 5%씩 급락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미국에서 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 이게 결정적이었을까요? 네, 그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. 사실 이게 아직 확정된 정책도 아니고 제안 단계의 뉴스거든요. 그냥 제안인데도요. 네,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건 결국 2차 전지 산업 성장이 정부 지원 정책에 얼마나 크게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. 정책 하나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. 이 리스크가 부각된 거군요. 맞습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죠. 정말 정책 리스크가 무섭네요. 근데 또 반면에 AI나 로봇 관련주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다면서요. 네,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막 6%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던데요. 그렇습니다. AI와 로봇, 이런 쪽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뭐 특정 국가의 정책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적 성장 테마,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투자자들은 이런 좀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곳으로 뭐랄까 피난처를 찾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 거죠. 그렇군요. 바이오 쪽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요? 네, 비슷해요.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아주 큰 대형주는 좀 하락했지만 네. 예를 들어 리가켄 바이오처럼 그 ADC 기술이라고 특정 암세포를 표적하는 차세대 항체 기술이거든요. 이런 자체적인 파이프라인 모멘텀을 가진 기업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섹터 전체를 보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, 이걸 더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 되게 흥미로운 점이 또 있었어요. 외국인이 그렇게나 많이 주식을 팔았는데 원달러 환율은 겨우 0.5원 올랐더라고요. 1357.4원. 네네. 원래 자금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.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렇게 막대한 자금이 유출됐는데도 원화 약세폭이 정말 미미했다는 건 그만큼 달러 자체의 약세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에요.
미국 GDP 부진 같은 것 때문에요. 아, 달러도 약했다. 네,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잦아든다면 오히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. 6월 27일 시장 하락은 단순 조정이라기보다는 미국발 거시경제 불안감,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특정 산업의 정책 리스크, 이게 딱 결합된 결과였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AI나 로봇, 또 특정 바이오 기업처럼 자체 성장 동력을 가진 분야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주목을 더 받았고요. 정확합니다. 이번 딥다이브에서 당신이 딱 가져가셔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차별화입니다. 이제는 시장 전체의 흐름, 그러니까 베타에 그냥 편승하는 전략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개별 기업의 고유한 가치와 성장성, 즉 알파를 찾아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이 보낸 거죠. 네. 특히 그 정책 변화에 취약한 산업하고 구조적 성장 산업,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이 분석 자료에서 슬쩍 언급된 게 있는데 미국의 대중관세 90일 유예 조치 마감 시한, 이게 다가온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. 아, 맞습니다. 그거 아주 중요한 변수죠. 오늘 살펴봤듯이 시장은 EV 정책 제안 하나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만약에 실제 관세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그 파급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? 단순히 관세 대상 품목, 이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아니면 투자 심리 전반에 어떤 예상치 못한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.